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난 화재로 진화 작업이 어제까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워낙 불붙은 폐기물량이 많은 데다 물을 뿌리면 불길이 커지는 알루미늄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장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 쪽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분주히 오갑니다. 내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창고 바깥에는 시커먼 흙이 쌓여갑니다. 물을 뿌리면 불길이 커지는 알루미늄 부산물 특성 탓에 일단 물에 넣어 희석시켜 굳게 만든 뒤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새로 택한 겁니다. 창고 내부에는 폐광재 3,000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려면 적어도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일단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750kg 안에 있는 미분 폐기물이 저 안에 연소된 게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어진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며 매연과 분진이 사방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쾌쾌하더만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냄새를 확실하게 알았지. 좀 물건 같은 거 타는 냄새. 조금 열어놓고 있어요. 더우니까. 한편 관할기관인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창고 운영업체에 여러 차례 알루미늄 부산물을 처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창고는 지난 2022년 말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전현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커질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대기 오염을 분석한 결과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진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이번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화재의 책임자 처벌과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불이 난 인근 창고에도 동일한 폐광재 약 6,000톤이 쌓여 있고 정체불명 폐기물이 무단 방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물류창고의 폐기물 보관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재 환경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장기 적치된 폐기물 처리,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제2기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민관협의기구로 지역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필수 의료 확충 등을 위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수행합니다. 춘천시는 올해 말 설립 예정인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과 협의회를 연계해 지역의 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의회 도정질의가 어제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의는 참여 의원도 역대 최다인 데다 질의 기간도 통상 사흘에서 하루 늘어난 나흘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의회 393회 임시회 도정질의가 역대 최다인 의원 33명이 참여해 시작됐습니다. 당초 37명이 참여를 요청했다 줄어든 것으로 질문 내용도 도정 100여 건, 교육청 30여 건 등 13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92회 도정질의 참여 의원 24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하루 10명씩 이어지고 폐회되는 19일에도 3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섭니다. 많은 의원들이 앞다투어 도정질의에 나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평가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문 내용도 전남 국립의대 문제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 교재 도서 구입 문제, 솔라시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투자 규모가 15조 원에 이르지만 투자 이행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1조 원에 그쳤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전남 통합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개교 대책도 따졌습니다. 정부안이 전남도가 제시한 2027년 개교보다 3년이나 늦어진 2030년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을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남도는 대학 통합 승인 시점에서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통합 승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 승인이 나오면 사실상 통합된 걸로 보고 이런 정원 배정이랄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년 알겠습니다. 2월까지는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리박스쿨 교재 등 역사 왜곡 도서를 구입한 일선 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15명이 넘는 전남도 의원들이 단체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도정 질의는 제12대 전남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도정 질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어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여수 상포지구 토지 개발 과정에서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횡령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전어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섬진강변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광양 전어축제에 시민과 관광객 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는 올해 축제가 지역 고유 수산 자원인 전어와 진월, 망덕 일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결합한 해상 전어잡이배 시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섬을 보유한 곳이 신안입니다. 여수보다 3배나 많은 섬이 있는데요. 신안의 일부 섬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스토리를 가지고 멋진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보물섬 기획보도, 오늘은 신안의 특별한 섬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 트인 해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일몰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신안 비금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4km가 넘는 모래사장을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고 한적한 해변을 천천히 거닐며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그 바다를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참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조용하고 파도 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또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비금도는 1996년 연도교 개통 이후 이웃섬인 도초도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초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섬입니다. 도초도의 랜드마크는 팽나무 심리길입니다. 아름드리 팽나무 700여 그루가 늘어선 숲길은 전국 각지에서 팽나무들을 한 그루씩 모아 조성됐습니다. 팽나무길을 걷다 보면 수국정원이 나오고 세계적인 설치 미술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두 섬은 머지않아 자동차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포도와 비금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으로 관광객 증가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우넘 해수욕장 거기도 있고요. 또 여기 넘어가면 척구지 해수욕장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쁘거든요. 1,004개의 섬 가운데 비금도와 도초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스토리를 엮어 신안 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수 명예시민증 취소를 담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내란 혐의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명예시민 지위를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명예시민 취소 사유를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와 같은 모호한 규정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재임하면서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여수시 명예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두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홍보 활동을 통해 해당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향후 3년간 해상풍력 공존대책위원회 구성을 어민단체에 제안했으나 입장차로 일정이 지연됐다며 지역 미래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채소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차례상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한 도매시장.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 앞에서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됩니다. 과일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은 과일은 판매를 위해 곧바로 옮겨집니다. 올해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인들의 마음도 지난해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시세로 가야 소비자들이 선물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수월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쓰이는 사과와 배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배는 3만 원 초반대의 경락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고 3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사과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물량이 풍부해진 샤인머스켓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물량도 풍부해 가격 안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작년보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가격의 안정세도 추석까지 이어져 올해 차례 비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싸고 맛있고 또 이제 돈이 좀 나한테 우리는 돈이 좀 적게 들어야 좋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한우 등 15대 성수품 15만 8천 톤을 추석 전까지 시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도 추진되면서 올해 추석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봄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에게 13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기온 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류 5,300농가와 봄배추 300농가입니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며 농약대의 경우 1헥타르당 과수류는 300만 원, 채소류는 2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남도는 올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본격 시작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